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최고의 리그 K리그 그 중에서도 K리그 1과 2 그 안에서도 지역번호 공사 땡을 쓰는 4개의 팀을 리뷰하는 축구 공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쩐지 마이크를 끄면은 녹음도 잘 되고 방송도 잘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면 항상 이런 식입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다는 걸 꼭 좀, 잘 되는데 싶을 때 깨닫게 돼요. 뭐, 그런 관계로 K리그 9라운드 리뷰는 조금 늦게 리뷰를 하는 셈이죠. 왜냐면은 이제 어제 토요일에 충남, 아산, 천안, 청주 이렇게 세 개 팀이 전부 한날에 경기를 했어요. 아산과 천안은 이제 그 더비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달 한시에 펼쳐졌고 충북, 청주는 그 다음 시간 타임에 딱 열렸는데 제가 이거 리뷰를 항상 이제 그 마지막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항상 리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대전은 9라운드를 지난주에 했잖아 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대전의 10라운드가 펼쳐지기 전에 지금 급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후 6시쯤이 넘어서 좀 방송을 해야 이제 스포츠 이슈 카테고리에서 좀 주목을 받는 편인데 사실 주목을 받으나 안 받으나 계속 한 명의 시청자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마이크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침묵을 지키시는 게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K리그 9라운드 리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대전은 이제 그 9라운드 당시 김천 상무, 2위 김천 상무와 1위 대전 하나시티즌의 맞대결이 있었고 아주 멋진 경기 끝에 대전이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김준범 선수의 아주 기가 막힌 골, 그리고 멋진 포효 장면이 이제 풀타임 경기 결과를 장식하였고 주민규 선수가 역시 주민규라는 말을 들을 법한 골을 넣으면서 대전이 어째서 강팀인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2위와 1위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강팀이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전술의 변화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일관적인 전술이 있으면서도 선수들의 그 개인 기량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거나 혹은 아주 작은 변화를 주는 경우 정도만 지금 보이는데 작은 변화에서도 사실 큰 틀에서는 변화하지 않지만 뭐 이준규, 구택, 뭐 김인균, 김문환 이런 선수들을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서 약간 결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혹은 답답한 듯한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을 투입을 시킴으로써 경기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이게 강팀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거든요. 누군가 못 해줄 때 누군가 해주면 그게 강팀입니다. 이게 굳이 뭐 슈퍼스타 한 명이 모든 걸 해결하는 팀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강팀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축구는 11명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강팀이라 하면 누가 부진해도 누가 대신해주고 끝끝내 부진하다가 마지막에 해주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 팀이 강팀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뭐 켈빈, 주민규, 구택, 뭐 윤도영, 김준범, 김인균, 신상은, 뭐 임종은, 아론, 뭐 고루고루 다 서브 명단에 있는 선수들까지 고루고루 활약을 해주고 있고 근래에 골을 넣었던 선수들이죠. 뭐 임종훈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론 선수도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근래에 골을 넣어주면서 이게 대전의 공격이 주민규 한 명 막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잘 보여줬고 그 이제 마지막을 김준범 선수가 이제 끝끝내 골을 터뜨려 주면서 아주 강팀이라고 이제는 저마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설레발은 필패라고 조금 이따 열릴 이제 10시 10라운드죠. 10시가 아니라 10라운드 경기에서 또 이제 대전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9라운드까지의 모습은 대전이 어째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전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팀에서 이제 경기 전에 이제 스타팅 11을 이제 띄우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우연치 않게 김준범 선수가 들어왔고 우연치 않게 또
김준범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그 풀타임 마지막 화면을 호요하는 멋진 모습으로 장식을 해 주었습니다. 아주 뭐 축하할 만한 일이고 김주범 선수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답답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동료 선수들은 다 골을 넣었는데 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내가 못 넣었네 하면서 약간 초조함이 있었던 건지 굉장히 뭔가 담긴 듯한 호요를 보여주면서 보는 이의 마음을 좀 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진짜 위기는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뭐 물론 이제 대전 특유의 이제 부상 병동 시즌이 다시 시작한 것도 있지만 지금 스타팅 라인업 11과 서브 명단에 있는 선수들 중 4명은 군대 입대를 해버립니다. 이게 총 합쳐서 한 17명 정도 되나요? 한 20명 되겠네요. 20명의 선수 중에 4명이나 입대를 합니다. 무려 5분의 1이죠. 그 선수들이 입대를 하면서 생기는 공백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황선홍 감독은 조금 아쉬움을 표했죠. 아니 어떻게 한 팀에서 4명을 빼가냐 뭐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잘하는 사람 빼가는 게 또 기전 상무고 또 어떻게 보자면 2위 팀이 1등 팀 선수 4명 데려가는 거니까 뭐, 뭐 모양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뿐이겠죠. 이 4명의 선수들이 입대하고 나서 김천 상무에 다시 김천 상무로 다시 K리그에 복귀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좀 적응기라는 게 필요하죠. 선수들도 이제 기초군사 훈련을 한 달 정도 받으면서 이제 또 컨디션이 이렇게 정상은 아닐 테고 또 이제 새로운 거처에서 새로운 축구를 하려다 보니 또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한 제대로 볼 수 있으면은 이제 이번 시즌 하반기 혹은 여름이 끝나갈 때 한 8월쯤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8월쯤에 빨라야 8월쯤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빈 공백을 대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지금은 뭐 강팀이라는 소리를 자부를 해도 될 정도로 강력한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선수들이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은 이 공백을 어떻게 과연 메울 수 있을지 또 대전 하나 시티즌의 그 특유의 자금력으로 메꿀 수 있을지 그거를 어떻게 메꿀지 그리고 또 그렇게 영입한 선수들이 다시 또 조화롭게 뛰게 만들 수 있는지 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을 좀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이제 이 20명의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능력 좋은 선수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성적이 어떻고를 떠나서 한번 대전의 젊은 유스 선수들 혹은 이제 유스와 성인팀을 이제 오고 가면서 경험을 쌓고 있는 선수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준규, 윤도영 선수들을 선발로 내보내는 거죠. 물론 윤도영 선수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6월이죠. 6월에 또 갑니다. 영국이었죠. 영국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규 선수를 제외한 다른 U22세 미만의 선수들을 끌어올려서 써보는 건 어떨까라는 게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변한 이후에서 사실 이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유스 선수들을 조금 강제적으로 쓰는 듯한 느낌의 프로 구단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사실 U22세 선수들을 현재 쓰는 것도 그 K리그 특유의 지역 로컬 룰인 U22세 강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기나 합니다. 그래서 U22세 유망한 선수들을 이제 각 팀에서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 연령대 선수들 중에서 특출나다 싶은 선수들은 다 이미 프로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전이 최근 들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스 선수들도 계속 배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4명 선수의 빈자리를 유스로 완벽하게 배우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시도는 해봤으면 좀 좋겠다라는 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팀 전술이 서서히 바뀌면서 또 이제 리그에서 정상 궤도를 찾게 되면은 대전이 또 목표로 했던 상위 스플릿까지는 문제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상위 스플릿이 목표이긴 하지만 실제 지금 기세로는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 출전을 하는 게 목표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아직 위기가 있다. 부상과 윤도영 선수의 이탈, 그리고 군에 입대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대전의 위험 요소이죠. 그것도 한 6월쯤입니다. 뭐 금방이에요. 2달 있다가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극복을 할지는 이제 지금부터도 아닐 겁니다. 아마 이미 올해 초부터 이렇게 4명이 함께 입대를 한 거는 뭐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 한 지난주, 지지난주 때부터 아마 고민이 좀 본격화됐을 거예요. 오랜만에가 아니라 거의 처음이죠. 이번 시즌 처음으로 보는 대전 하나 시즌 스케줄표입니다. 4월 10라운드 이제 조금 있으면 열립니다. 오후 4시 30분에 강원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으로 와서 경기를 펼쳐주게 되고 오른쪽에 보이는 박규현 선수죠. 박규현 선수는 18라운드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전 하나 시티즌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러한 안내문을 만들 때 라운드를 안 붙여요. 그래서 제가 헷갈릴까봐 일부러 계속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벤트를 똑같이 했어요. 네, 18라운드 경기가 언제였냐면은 지금 18라운드를 이미 빼서 썼네요. 네, 여기 썼네요. 울산과의 경기를 18라운드 4월 1일 날에 경기한 거 이미 빼서 썼죠. 뭐 이거를 18라운드 때 리뷰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두고 있습니다. 뭐 굳이 헷갈릴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라운드가 안 써 있기 때문에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꾸준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 번, 2번 정도 밀리면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추락이라기보다는 계속 부진한 5연패였나요? 저 코리아컵을 제외하면은 4연패인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천안과 지난 경기 꽤 좋은 모습으로 승리를 보여줬던 충북 청주가 붙었습니다. 충북 청주가 지난 경기에서 가브리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드로 선수와 김병호 선수 등의 활약으로 경기를 좋은 결과를 거뒀었죠. 그리고 이 교차하는 양 팀이 만났습니다. 성적이 교차를 하고 있죠. 청주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천안은 끝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천안도 풀파워를 냈어요. 툰가라, 뭐 구종욱, 이정엽, 이광진, 이종성, 진위균, 뭐 공격 미드필더진에도 힘을 상당히 줬고 꾸릴 수 있는 최고의 선수들로 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라운드 때 좀 결정적인 미스를 저질렀던 박주원 선수를 내렸죠. 재중현 선수가 오랜만에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반면 청주는 전체적으로 좀 조화가 잘 이루어지긴 했어요. 특히 이제 가브리엘과 페드로 선수 간 두 선수의 좀 호흡이 좀 꽤 인상 깊게 봤는데 가브리엘 선수가 기존에는 이제 약간 돌격 돌격대장처럼 약간 혼자 딱 뛰쳐나가서 다른 선수들을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던 반면 가브리엘이 페드로를 이용을 하면서 가브리엘이 페드로에게 공을 주고 들어가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뭐 페드로 선수도 반대로 가브리엘이 이제 그 스루 패스로 찔러주는 경우도 조금씩 보였고요. 또 중앙에서도 약간 김선민 선수를 중심으로 약간 공격 작업들의 좀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방향성을 좀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한 이번 시즌 초창기만 하더라도 청주가 그런 패스웍이 잘 안 풀리면은 중거리 슛을 자주 때리거나 좋은 위치에 선수가 있음에도 약간 조급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뭐 공격 전술을 좀 가다듬은 덕분에 청주는 이날 천안을 상대로 원터치 패스만 했습니다. 원터치 패스로 중앙에서 공격 올라가는 데까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아주 인상 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패턴화 학습이 잘 되어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결과도 당연히 청주의 승리기는 했는데
이 마무리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 천안이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진 정도로 무기력하게 진 건 아니긴 하지만 청주가 좋은 기회가 조금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를 많이 살리지 못했고 천안은 툰가라를 중심으로 역습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는 했는데 천안 역시 그 기회들을 대부분 살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천안 그 소프트워즈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미운 털이 박혀 있을 것 같은 이정엽 선수가 좀 골을 시원하게 터뜨려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골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엽 선수가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사실 투톱을 쓰는 천안 입장에서 이정엽 선수가 결정짓지 못한다는 거는 좀 많이 어려운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명준재 파브레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게 어떨까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뭐 신영민 선수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 교체 투입해서 나왔을 때 그렇게 아니 그렇게는 아니죠. 그 팀을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두 팀 다 보완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천안은 뭐 그 기회를 내준 거에 비해서 1.1실점만 하면서 잘 버텨냈지만 그만큼 청주의 결정력이 문제였다는 얘기이고 천안은 충북 청주의 뭐 수비가 뭐 이렇게 리그 최상위권은 아니거든요. 작년 순위로 치면은 천안이 오히려 위에 있고 청주가 한 칸 아래에 있었는데 그런 약간 전력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팀한테 한 골도 못 넣었다는 거는 천안도 보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안은 공격까지 이렇게 쭉쭉 뻗쳐 올라가는 모습, 또 공격에서 그 결정 지으려고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까지는 꽤 잘 만들어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골을 넣어주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못다 선수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K리그 1으로 올라오고 나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천안이 못다의 공백을 언제까지 메우지 못할지 지켜보는 팬들로서는 속 터지는 일이겠고 뭐 제3자가 바라볼 때는 뭐 천안이 제자리를 찾았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대신 청주는 가브리엘과 페드로라는 새로운 조합, 그리고 마테오 직료도 후반에 교체로 나오고 윤석영 선수 역시 후반에 교체로 나오면서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골을 넣지는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이영경 선수가 요즘 경기에 뛰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영경 선수는 이제 다른 롤이 있죠. 큰 키를 활용한 이제 제공권이 필요할 때 이영경 선수가 투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안은 4월 이제 청주와의 홈 경기가 끝났고 이제 이 두 경기 연속으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화성과 수원, 화성이야말로 이제 천안이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이제 절호의 기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화성이 저번에 청주를 이겼었나요? 청주랑 비겼었나요? 하여튼 화성도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꼴찌 팀이라 그러니까 이제 막 승격한 팀답지 않게 좀 패기가 있고 날카로움이 살아있는 팀입니다. 다음은 이제 충북 청주 천안과의 경기가 끝났고 이제 드디어 홈으로 갑니다. 5월 4일 일요일 수원과의 홈 경기가 있는데 홈 첫 경기 상대가 수원 또 이게 원정 팬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거든요. 이제 청주로 가는 수원 팬분들의 모습을 그 장관을 이제 올해 처음 충북 청주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원은 강등된 지 좀 됐기 때문에 작년에도 볼 수는 있었겠죠. 어, 안산과의 경기에서 완전히 아산이 돌아왔습니다. 아산은 이제 지난 시즌 2위 팀으로 이제 좀 전력이 충분히 좋았고 그 몇몇 선수들을 보내긴 했지만 그 선수들을 대체할 만한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거라 예상을 했지만 시즌 초에는 좀 많이 헤맸어요. 작년 전술 그대로의 선수들만 몇 명 빼서 대입을 하다 보니 이게 선수들의 스타일과 장점들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좀 아산이 많이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시즌을 계속 지내고 하면서 아산이 약간의 스타일의 변화를 주고 그리고 또 전술들을 정리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지지난 경기부터 이제 아산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풀파워 충남 아산을 이제 안산을 상대로 잘 보여줬습니다. 한규원 선수가 영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소식을, 좋은 모습을 두 골이나 넣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이제 아산의 팬들에게는 기쁨으로, 안산의 팬분들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왔겠죠. 황교안 선수가 이날 굉장히 눈에 띄는 활약을 하기는 했습니다. 뭐, 두 골을 넣은 이후로 이제 해트트릭을 위해서 조금 욕심을 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그게 그렇다고, 뭐, 팀 플레이에 뭐 저하가 되는 행동을 했다던가, 혹은 이제 좀 너무 무리한 모습을 보여줬다던가,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뭐 아주 강약을 잘 조절을 했고, 한겨울 선수가 두 골, 그리고 손준호 선수가 골을 넣었다는 거는, 이게 아산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 명의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강팀이다. 그리고 손준호 선수도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이적, 중국에서 이제 행위들이 계속 의문시되고 의심을 받으면서 좀 최근에 어려웠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멋지게 골을 넣으면서 아직 손준호 선수가 아산에서 할 일은 많이 남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교체를 하면서 이제 데니손과 미사키 선수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데니손, 미사키 선수와 김종민 선수, 그리고 강민규 선수, 이렇게 네 명의 호흡이 좀 더 파괴력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산과의 경기에서 그 네 명이 전부 나오지 않고 강민규, 한교원, 김종민 이렇게 꾸며지게 되면서 좀 뭐랄까요, 조금 새로운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안산을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강민규 선수가 이제 그 전반 초중반쯤에 이제 부상으로 나왔는데 무릎 쪽의 부상인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큰 부상이 아니기를 좀 기원을 해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대 0은 사실 실력패예요, 실력패. 뭐 물론 이제 한쪽이 컨디션이 풀이고 한쪽이 컨디션이 매우 저조한 상황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럴 때에는 솔직히 3대 0이 아니라 4대 0, 5대 0 이런 스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3대 0 이상은 실력패이고 아산이 제대로 안산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하면서 3대 0으로 오랜만에 승리를 했고 오랜만에 무실점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신성훈 선수가 끝까지 이를 악물고 골을 막는 모습을 그 키퍼 전 세계 골키퍼들은 무실점을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바로 보여줬죠. 안산과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5월 4일 7시에 부산과의 어웨이 매치가 있습니다. 부산은 뭐 기업 구단이긴 하지만 사실 성적이 늘 애매했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도 있긴 하지만 이브 리그로 내려온 이후에는 이제 축구협회 회장님 기업의 모기업으로서 조금 아쉬운 성적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팀은 아니에요. 부산은 충분히 아산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오늘의 축구공사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뭐 충남 아산은 특별한 위기가 있지 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북 청주는 2연승으로 기세를 올리기는 했지만 보완점은 있다. 결정력을 이제 가브리엘이 넣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브리엘만으로는 사실 안 되거든요. 다른 공격진들이 복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천안은 부진의 늪이 상당합니다.
공격, 수비, 미들, 뭐, 다 하나같이 좀 어지러워요, 상태가. 미드필더진에 조금 분발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그 천안의 무게중심이 사실 공격적으로 좀 많이 쏠려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챙길 수 있을 만한 밸런스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밸런스를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 위기를 김종현 감독이 어떻게 극복을 할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경기를 하는 대전, 뭐 승승장구하고 있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강팀으로서의 여건을 보여주고 있지만 곧 다가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축구공사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